송 자, 시간이 없으니 먼저 문제부터 쓰고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 정도는 좀 생략하고 들어갈게요. 자, 저는 수학 원과 확률과 통계 융합 문제라는 심화 문제로 두 개를 가지고 왔으며 이거 같은 시그마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와 생각보다 심도가 있게 엮일 수가 있으니 한번 이번 두 문제의 풀이를 참고해 주시는 것도 나는 너희들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 없어서 많이 바꾸겠네요. 자, 일단 집합 x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둘을 함수 f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고 원소가 몇 개다? 1, 2, 3, 4, 5, 6, 7, 8. 근데 공역도 똑같은 원소니까 그냥 점으로 풀어서 표현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대응을 시키는데 애초에 대응을 시킬 때 범위를 좀 좁혔죠. 어떻게 한다? 자, 문제에서 뭐라 주었어? 그렇지. F는 F2m-1이 F2m보다는 작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글자를 좀 줄이려고 일반화시킨 거지. 그냥 노가다에서 다 표현을 해볼게요. F1은 F2보다 작고 앞으로 이게 4개 펼쳐질 것은 바로 예상이 되겠죠. 근데 노가다를 대체 왜 하냐? 나는 손이 움직여야 좀 생각이 돌아가고 뭔가 딴 생각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해보면은 일단은 F1과 F2를 먼저 우선 얘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애초에 얘는 대수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냥 이 8가지 원소 중에서 2가지만 고르면 H는 저절로 당연히 되실 거니까 얘는 8C2라는 경우의 수를 가지실 건데 얘에서 특정 원소가 하나 꼽혔다고 F3과 F4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얘네들은 각자 지할 길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나머지로 마찬가지로 8C2로 동일한 경우의 수를 가지실 겁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F2m-1이 F2m보다 작은 경우의 수는 8C2의 4제곱으로 주어지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범위 내에서 특정 경우의 수를 또 구해야 되죠. 그 특정 경우의 수가 그렇지 F1이 F5와 같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의 수는 얘가 뭐로 같을지는 모르니까 빠르게 일반화를 시켜서 얘를 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표현을 해보면은 좀 빨리 나와서 펴줘. 그렇게 해보면은 F1과 F5가 같을 경우에 F2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 1, 2, 3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n이라는 게 중간에 껴있겠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하면은 8까지 나오시겠는데 F1이 여기를 떡하니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F2는 n 플러스 1에서 8까지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자연수는 결국 F2가 아니라 F2의 경우의 수는 8-n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바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집중만 하면 다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F6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에서 8-n까지가 나오시는데 자 우리가 F1과 F5가 같아짐에 따라서 F2와 F6은 영향을 받지만 F3과 F4는 니들 할 일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지 할 거 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4가지 함수값들을 다 일일이 다 쓰기 귀찮으니 그냥 나머지들을 위한 의미에서 또 rest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얘 4가지 함수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다? 그렇지. 8C2의 제곱이다. 그럼 발음이 되잖아. 그러면은 자 근데 이게 n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딱히 큰 제약이 없어요. 얘가 8만 되지만 않으면 돼. F1과 F5가 8이 되면 F와 F6을 대응시킬 수가 없잖아. 대응 관계에 있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n 1부터 7까지 대입한 거를 다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1부터 7까지 대입한 걸 다 더한다. 자 시그마를 써먹으면 수학 원때 배운 시그마를 써먹어 볼게요. n은 1부터 7까지 다 대입을 하신 다음에 8-n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원래 지들 할 나머지들은 자기 할 거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얘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래. 자, 시그마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한번 나열해 봅시다. 얘를 풀어 해쳐 보면은 10제곱 플러스 6제곱 플러스 5제곱 플러스 그러다가 1제곱까지 오죠. 자, 근데 중학교 때 우리는 다 배웠어요. 뭘 배웠다? 덧셈의 교환 법칙을 배웠으니까 얘를 순서를 바꿔서 나열해 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오잖아. 자, 그럼 근데 이거 우린 또 시그마도 배웠죠. 태훈이가 시그마도 다시 개념을 정리해주면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시그마를 이용하면 그냥 n은 1부터 7까지 그냥 n제곱을에다가 대입한 거랑 똑같다. 다음과 같이 표현을 내가 이걸 왜 하냐? 물론 당연히 얘를 제곱한 거를 이거를 그냥 다 노가다해서 더해서 좋아요. 나쁜 거 전혀 아니야. 그냥 편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시그마의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고 싶다. 이거 하려면 전개해야 돼요. 빡치잖아. 하지 마. 그렇게. 괜히 계산만 실수할 거 계산 실수의 위험성만 높아지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얘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하면은 그냥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얼마나 써있으면 이거밖에 할 거 없잖아. 그러면 일단 분모의 경우에도 결국 다 구한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럼 분모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얘가 분모에 해당되겠고 표본 공간이 이렇게 변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분모는 8C2의 4제곱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상수죠. 상수면 우리 태훈이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얘 그냥 나는 시그마를 너희들이 어떻게 노가다를 할 건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건지는 모르니까 일단 그냥 시그마를 먼저 나타낼게요. 이렇게 대신 편리화된 식으로 이렇게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연산 가르치는 시간 아니잖아. 답은 28분의 5가 나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한 이유는 시그마의 연산 성질을 이용할 때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는 보통 양자택일을 주어져요. 계산 방식을. 이게 무슨 소리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야. 노가다를 해도 좋고 시그마의 연산을 해도 좋고 성질을 이용해도 좋고 근데 그렇게 두 가지 방안이 주어지는데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아래로 내려가. 자, 2020년 10월 가형 문제에서 실시된 29번 문제는 내가 분명히 자이스토리 수학 1에서 봤는데 대놓고 확률 같은 게 문제죠. 대체 왜 그러냐? 일단은 그냥 딱 봐도 경우의 수 문제예요. A, B, C의 개수 순서상 구하라? 뭐 답 없죠. 그냥 딱 봐도 경우의 수 문제죠. 가에서 이렇게 주어졌고 근데 조건 나를 일단 해석해 볼게요. 저거 조건 해석 나 못하는 사람은 중학교 1학년으로 바로 바꿔주세요. 저거 뭔 뜻이냐? A 플러스 B가 C보다 크다. 이거 해석 못하면 진짜 가야 돼. 돌아가. 그러면은 근데 분모 방향이 다르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야.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공부를 하면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나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운 사람이 사교육적으로 좀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지금 우리가 조건 가와 나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만약에 얘를 직접 구하기가 어렵다면은 여사건을 이용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보니까 조건 가 같은 경우에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쉽네. 그냥 20C3 하면 바로 나오잖아. 근데 나를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한번 얘를 나를 오히려 만족시키지 않는 나에 대한 여사건으로 처리를 해봅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를 구하려면은 가는 만족시키되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와 나의 교집합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네. 그럼 이제 이 틀을 잡고 문제 풀이를 들어가면 되겠네. 가를 해보면은 계산해보세요. 별거 아니야. 1140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내가 막상 해보니까. 일단 가와 나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명제로 AND로 나열시켜 보면은 A가 B와 C가 20인데 이번에 좀 여기가 바뀌었죠. A 플러스 B는 C 이하이다. 근데 내가 A 플러스 B가 이게 두 개가 두식 항의 덧셈으로 나열된 게 좀 거슬리다 보니까 난 그냥 얘를 K로 한번 바꿔버릴게요. 그러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얘는 20 이하잖아. 그러면은 C를 구하는 경우에는 A 플러스 B가 K로 얘가 실제로 무슨 값을 가지고 가네 미리 구할 수는 미리 식으로는 한번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식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자, K부터 K 플러스 1부터 쭉쭉 가다 보면은 20까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이게 총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면은 2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이거는 C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 얘를 한번 그래도 괄호가 있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21 마이너스 K가지가 있다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근데 A 플러스 B가 아직도 거슬려요. 만약에 A 플러스 B가 얘가 한번 만약에 5라는 홀수를 가져보면은 일단 이 대소관계의 조건 A는 B보다 작다는 전제 조건은 계속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A랑 B랑 서로 차이는 최소를 가지되 A는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A가 2,3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때는 B가 A보다 더 크잖아.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B가 짝수라는 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계속 가다 보면 얘는 4,4까지 가는 순간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좀 거슬리는데 얘는 가의 무게도 일단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아, 그러면 얘가 홀수이고 얘는 짝수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좀 경우를 구분하면 안전하게 A, B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K가 홀수라는 의미에서 K는 2m-1로 나타나니까 M은 자연수 생략할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써 계속 A 플러스 B는 K, 얘는 A가 1일 때 B 얼마지? K-1 2일 때 K-2 게다가 그렇게 해서 A가 최대를 가지지만 A, B는 최소값을 차이가 최소값일 때 그때 A 값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치? 이렇게 하면 얘가 자연수가 돼서 저 A, B, C가 자연수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러면 A, B의 개수는 결국 A의 개수를 센 거랑 똑같네. 2분의 K-1. 자, 이렇게 되시면은 2분의 K-1 개만큼 A, B의 순서상 개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K를 2n-1이라고 정의를 해봤으니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겠죠. 그럼 얘의 개수라는 의미에서 대입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연산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싶은 그 정도만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C는 K가 홀수건 짝수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죠. 근데 21-K인데 여기서는 K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또 대입을 해주는 거지. 대입을 해서 결과를 한번 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과정을 생략하는 거야. 이게 C의 경우수다. 자, 근데 K는 뭐라고 했죠? K의 범위가 C보다 C 이하이고 C는 20 이하지. 그럼 K도 20 이하지 결국에. 근데 대신 이때 K는 홀수라는 전제를 좀 줄였잖아. 그러면은 M은 어디까지 낼 수 있어? M은 10까지 낼 수 있죠. M이 10일 때 K는 19로 최대값을 가지잖아. 홀수 최대값. 근데
그것들을 다 대입한 거를 더해야 되겠죠. 다 대입한 거를 더하려면 시그마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시그마의 한계점 나옵니다.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이 그지 같은 계산들을 다 해야 돼요. 이거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해야 돼.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얘가 330이라는 가지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거 노가다가 심한 게 지금 K가 홀수일 때만 나왔잖아. K가 짝수일 때도 다뤄야 돼요. 같은 거를 또 계속해야 돼. 질리잖아. 아, 힘들어. 이거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얘가 짝수기 때문에 A가 2분의 K고 B도 2분의 K인 순간이 오겠죠. 근데 이거는 가를 위반하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총 여기 A, B의 순서상은 몇 개 있어? 2분의 K 마이너스 1가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K는 또 우리가 2n이라고 정의를 해봤으니까 이거를 또 다시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A, B의 경우의 수는 대입해보면 n-1가지가 나오는 걸로 동일하게 나와요. 대신 C 구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셈으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대입을 해보면은 21-2n 가지가 나오는데 K는 22하라고 했고 짝수라고 했고 그러면 n은 어디까지 넣을 수 있다? 그치? 10까지 넣을 수 있죠. n이 10일 때 K는 20으로 최대값.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전개해서 노가다를 해야 돼요. 이것은 계산하라고 낸 문제야. 저거는 계산해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285가 나오고 따라서 그럼 우리가 지금 여사건을 활용했으니까 330과 285를 더한 거에서 저거를 빼버리면 되죠. 빼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거네.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일단 525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냥 내가 값 구했다고 다 끝낼 게 아니에요. 내가 양자택일이라고 노가다라고 영산을 쓰고는 상관없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르단 말이야. 시그마의 개념을 활용해야 무조건 활용을 해야 얘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네가 일일이 10번을 다 노가다를 해가지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얘까지 합하면 결국 네가 20번의 노가다가 덧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네가 먼저 지쳐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시험 중에 먼저 울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대참사는 무조건 일어날 거니까 시그마의 개념을 대놓고 활용하라는 문제가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직까지 이거보다 더 심도가 높은 문제는 못 봤으니까 이 문제의 풀이 과정까지 반드시 펴두고 나중에 시험장에 수학 시험 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